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직접 출석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재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24일로 예정했던 최후 변론 날짜를 변경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마지막 관문인 우병우의 벽에 부딪히며 사실상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시간 장성우 건국대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올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 헌재 출석을 놓고 막판 설득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네. 글쎄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해서 이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그것을 본인이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리인단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7명이 평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헌재 출석해서 최후 변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나갔을 때 이것이 헌재에서 이런 평의 기간이 늘어난다면 물론 나가겠죠. 그러나 이것이 지난번에 이정미 헌재 소장이 그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이미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연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헌재에 가면 신문을 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을 하는데 신문을 했을 경우에 한두 시간 동안 국회 소추인단에서 상당히 강도 있는 이런 신문을 할 텐데 이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뭐 국경 문제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에서도 대통령이 헌재 입법, 행정, 사법의 어떤 삼권 분립의 상황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헌재에 나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국가의 어떤 국격을 실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사퇴 카드를 다시 언급을 좀 했는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크게 변수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최후 변론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뭐 변호인단이 사퇴하든가 말든가 심리는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 상관이 없고요. 그 카드가 유효하려면 최후 변론 전인데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통령의 시간 끌기에 대한 지탄도 많았고 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에 어울리는 법리 논쟁을 할 때 제대로 벌이지도 못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퇴를 한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우스운 모양만 우스워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카드가 이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하고 변호인단 이제 사퇴 여부인데 대통령이 그 헌재 출석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엔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나오면 좋겠는데 질문을 받는 게 이제 두려운 거죠. 뭐 우리 속담에 더위 먹은 소 달보고 허덕인다고 그 질문하고 그러면 대통령 전에 그 대통령 후보 때도 나와서 이렇게 할 때 보면 굉장히 좀 어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점을 갖다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헌재 출석 문제나 변호인단 그거나 둘 다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유효한 카드가 되지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지금 헌재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또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을 포함한 상당수의 추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오늘 또 증인 신청을 거부한다면 공정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대통령의 최후 진술하고 이 최종 심판 연장 이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 신문도 거부한다면 대리인단 총사퇴를 이것을 명분으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국선 변호인도 선임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변호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리인단들이 다시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리가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부를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증인을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공정성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 것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위한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럴 경우 여론은 굉장히 악화될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되죠. 당이론적으로는. 어쨌든 박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일정을 좀 늦추려고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사퇴 이외에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별로 다른 카드를 갖다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그렇게 유의미할까 그렇지는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우진술 카드를 저는 들고 나오리라고 봅니다. 최우진술. 네, 최우진술 예. 카드를 들고 나와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협상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리인단이 대신 답변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국회 소추인단에서 받아들이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고 상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항변권을 보장해달라 공정성 있게 그리고 헌재에서는 신속성 있게 하자 그리고 소추인단 측에서는 이것을 빨리 끝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이것을 중심을 잡고 하되 그러나 또 양쪽에 균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이 상당히 큰 예.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헌재 오늘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구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저는 예. 다소 신축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이 만약에 최후 진술을 갖다가 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헌재로서는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 다만 이제 헌재로서는 지금까지 천명한 원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문을 반드시 하겠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 끌기 자체는 용납하지 않겠다. 기회는 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짧은 말미를 줘서 뭐 이달 중으로 뭐 하게 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주는 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재 이 탄핵 결정 이후에 우리 사회에 몰아칠 혼란, 갈등을 생각을 해보면 헌재가 끝까지 공정하고 한편 신속하고 또 철저해야 됩니다. 예.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를 그 원칙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최후 진술을 하겠다고 한다면 예. 그 시간은 좀 말미를 좀 당기더라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후 진술은 뭐 하더라도 이미 대리인단에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어떤 직무상의 어떤 큰 그런 것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지금 법정에서 설명을 하고 준비 서면을 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대리인단의 대표 변호사께서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 국가 원수로서 물론 직무는 정지됐지만 사법적인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대리인단 입장에서 지금 양면적인 걸 보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탄핵의 심리가 정말 출석을 해서 늦출 수가 있으면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간다면 예. 대통령은 확실히 헌재에 나가서 최후 진술을 할 겁니다. 예. 그러나 3월 13일 이전에 변론이 끝나고 헌재 심판이 내려진다면 나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동안 대국민 사과라든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본인의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재 쪽에서는 대리인단에서 준비 서면을 통해서 했고 예. 그런 차원에서 나간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는 것 그거 하나인데 그런 효과를 보고 과연 나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네.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굉장히 큰 아쉬움을 남겼다. 예. 특검이 이제 사실상 연장이 안 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2월 28일 날로 특검이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예.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 그 구속을 저희 특검이 못한 거는 굉장히 큰 아쉬움을 남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구체적인 혐의야 뭐 검찰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살펴볼 일이겠지만 돌이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병우 수석이 만약에 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예.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졌을 때만 해도 문건 유출자를 색출해내느니 이런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적시된 걸 보면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예. 박근혜 정부가 여기까지 이렇게 무너져 내려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민정수석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찰 또는 부정한 일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예. 예. 그 의무, 그 권한을 갖다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이런 혐의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검 내부의 그 검사들의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검찰 출신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못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다가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못한 점,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지 못한 점 이런 것이 큰 걸림돌이 돼서 우병우 수석을 구속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예. 여하튼 이 점은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도 특검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줄 요인도 될 것이고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큰 아쉬움으로 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치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저는 앞으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특검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부분이 우병우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인데 우병우 수석은 뭐 이제 영장 발부할 때 오민석 부장판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예. 그리고 법률적 다툼이 있다. 여기에다가 우병우 수석은 영장 발부 심판장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직무에 충실하고 대통령이 명하는 그런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고 보는데 특검에 이거에 대해서 직무 범위를 이탈하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대통령한테 가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포괄적인 여러 가지 국정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면 양쪽의 조합이 없다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모든 포커스가 지금 대통령한테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특검 조사라든가 헌재 출석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 방점을 확인해 주는 그런 절차가 대통령한테 몰릴 텐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특검이나 헌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 더 저는 적어졌다고 봅니다. 네, 확실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금 전이었죠. 한 15분 전쯤에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돼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수사 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특검은 좀 급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벌써 특검 내부에서는 연장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법리 다툼이 첨예하게 지금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은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웬만한 로펌보다 더 많은 사내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인데 거기서 나는 뇌물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강요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줬다는 주장을 법정에까지 끝까지 주장할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좀 서둘러야 되고 진술도 받아내야 되고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다 체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두를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당연히 거기에 맞서서 기존의 주장을 갖다 계속 하겠죠.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되고 나서 제가 이제 기업인들을 만나봤더니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원 채용도 어떻게 될지, 투자가 어떻게 될지, 연구개발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해하는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 건 큰 충격이겠지만 최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제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에서 그러한 투자나 사원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안 됐을 때나 마찬가지에 가깝게 그 실행을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한다고 하면 삼성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호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이 꼭 좀 필요해 보이겠군요. 삼성에서 꼭 이 점 좀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부회장 측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계속해서는 어떻게 오늘은 입장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입장 변화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기존에 얘기했던 특히 청문회에 한번 걸렀기 때문에 청문회와 다른 말을 하면 위증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얘기하면 그 위증죄로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지금 수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삼성의 입장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트린처럼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옆에 또 변호사가 같이 또 대동도 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도 수차례 이것을 보고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와 다른 말은 안 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진술 이것을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없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특검도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특검에서는 지금 조사를 계속하는 것은 기소권을 행사해서 기소를 유지하기 위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 지금 추가 조사를 계속하는 것 같고, 법정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무죄나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면 예. 그때 당시에 특검의 비난 화살이 또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방금 예. 말씀하셨지만 이 해외 부패 방지법 1977년 미국에서 만든 이런 것 때문에 삼성의 위상이 상당히 지금 추락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 이미지가 추락함과 동시에 우리 국내적인 어떤 생산성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 경제 구조가 재벌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사실은 법적인 처벌은 충분히 법정에서 우리가 이제 가려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은 기업에서 집단 지주체들 하든 아니면 오너 중심으로 하든 이것은 정말 국내 경제 활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국민 경제를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제 언급을 했지만 대통령 대면 조사, 특검 입장에서는 좀 남겨둔 중요한 과제일 텐데 극적인 성사 가능성 혹시 이루어질까요? 점점 어려워지고 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은 이제 헌재 출석 문제하고 특검의 대면 조사 문제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예. 계속 저울질을 했겠죠. 어느 하나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걸 할 것이냐, 둘 다 안 할 것이냐 뭐 놓고 고민을 했을 텐데 예. 지금 특검의 대면 조사를 지금 안 받으면 특검 연장에 힘이 실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연장은 우리가 지금 목줄을 쥐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 특검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받으면 그 특검이 굉장히 그동안 조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구체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특검 조사보다는 이게 만약에 특검이 그냥 연장이 안 되고 끝나면 검찰로 넘어가면 일반 검찰로 넘어갔을 때가 더 편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저는 이 서술퍼런 특검보다는 뭐 그동안에 봤을 때 뇌물죄 부분 같은 거는 별로 건드리지 않았던 일반 검찰에 가가지고 뭐 일이 좀 다뤄지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헌재 카드하고 특검 카드를 놓고 그 고민은 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야권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좀 했는데 여당의 반대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예. 특히 지난번에 원구성을 할 때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굳이 고집하는 것이 다른 것을 많이 다른 야당한테 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도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쥐지 않으면 모든 것이 국회가 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진태 의원이 간사가 지금 태국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가신 분 아닙니까? 예. 그리고 권성동 위원장, 특히 탄핵소추 국회 측 대표인데 권성동 위원장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것을 연장하지 않겠다. 예. 이런 차원이고, 물론 뭐 해서 국회에서 직권상정해서 통과된다고 해도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이것이 또 한참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대통령 탄핵은 헌재에서 결정이 되면 뭐 그것이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